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33% 상승하면서 오늘 이제 2% 이상씩 모두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네, 어제는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고 1.5%, 한 2% 정도, 2% 이상 좀 하락을 하면서 좀 크게 내리면서 마무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락한 지 이제 하루 만에 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또 이제 상승을 해주었고요. 오늘 이제 MSCI죠. 반기 MSCI가 이제 종목이 편입이 결정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에 대한 그런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좀 증시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보통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오늘은 네, 어제 좀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좀 반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네, 하루 만에 하락분에 대한 그 많은 것을 좀 메워주어서 다행이고요. 일단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네, 아직 저점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떨어지고 거래량이 한번 터지진 않았고요, 아직. 그래도 바닥 라인이 깨지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근처에서 양봉이 나와서 이렇게 지지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쭉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직까지도 이 61선을 제대로 네, 증시가 지금 넘지 못한 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3,300포인트까지 한번 찍고 나서부터는 네, 줄곧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2,600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사실상 이제 코로나 폭락 이후에 좀 무리하게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있을 법한 그런 조정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정이 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뭐 썩 그렇게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실물 경제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이제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격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이제서야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돈을 많이 풀어 버리면서 일시적으로 좀 네, 회복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돈을 이제 다시 회수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물 경기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실제 이제 기업들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목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제 많이 떨어진다면 2450포인트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가 그래도 오랜만에 좀 8,600억 매수해주면서 좀 많이 들어와줬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아직까지도 네,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를 좀 했습니다만 딱히 뭐 매수를 많이 늘리고 그런 게 없었고 네, 계속 매도량을 일정체로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계속 뭐 환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증시 전체에서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외국인 투자자가 딱히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의 포지션을 언제 바꾸는지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매수가 한번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매수 포지션을 이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또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바닥 라인 깨졌고요, 어제. 근데 바닥 라인 회복하면서 오늘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좀 내려가면서 아직까지도 네, 상승 반전을 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60일에서 넘어가면서 좀 상승으로 치고 나가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바닥 라인 근처에서 위태위태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네, 크게 올라가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상태고요.
네, 퍼센트로 따지자면 코스피보다 조금 덜 떨어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1280억, 그 다음에 1740억 정도 매수하면서 좀 들어와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최근에 계속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던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악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 초부터 해가지고 2월, 3월, 4월, 5월까지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이게 증시가 뭐 마냥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과도 폭락이라고 좀 보기에는 그렇고, 일단 폭락에 대해서 반등을 하는 기술적인 반등 시즌이 올 텐데요. 그 시즌이 언제 오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계속 내리다가 뭐 다음 달도 추가적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뭐 일단 그게 뭐 언제 멈춘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증시가 좀 공격을 받는 그 이슈들, 중국의 그런 봉쇄 영향,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빅스텝 금리 인상, 그 세 가지 정도를 좀 이제 주시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가지가 지금 모두 좀 증시를 좋지 않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그것 중에 이제 어떤 거 다 이제 반영이 된 거잖아요. 지금 반영이 열심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129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을 했고요. 지금 뭐 고점을 한번 찍고 떨어지기도 전에도 계속 올라가고 이전보다 더 상승 추세가 치솟으면서 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1280원대고요. 이제 1300원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 원자재 기업들과 원자재를 사용해서 만드는 기업들도 타격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에도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한 가치도 떨어졌을 겁니다. 단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은 달러를 통해 이제 대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익률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환율의 박스권, 고점은 지금 뚫어 버렸네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 이 꼬리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지만 지금도 충분히 갈 것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이 환율도 조금 안정시키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뭐 나스닥, 뭐 다우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포함해서 뭐 유럽 증시도 1% 내외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알다시피 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보면 이제 완전 다른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었던 적이 많죠. 지금 그만큼 이제 하루하루 장에서도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어떤 소식이 하나 나오더라도 거기에 엄청 흔들리면서 지금 투자자들도 이게 지금 돈을 빼야 되는지 더 넣어야 되는지 그게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주요하게 지켜보고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시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좀 무게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휩쓸리다 보면은 이게 막 헷갈립니다. 내가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그냥 거래량 따라서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막 그렇게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상승장일 때는 그냥 뭐 아무 종목 골라서 올라가면 거래량 높은 거 올라가면은 웬만하면 돈을 벌지만 이렇게 계속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금리 시장, 10년물 국채금리는 2.9%대로 좀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저번에 3.1% 이상으로 올라갔었지만 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좀 급등을
해서 치솟는지 그 정도만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갈수록 또 이제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주식 시장에서 또 채권 시장으로 그런 큰 돈이 이동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모든 증시가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흔들릴 때, 그리고 중요할 때는 제가 이렇게 앞에 영상 길이를 조금, 길게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지겨우시다 싶으면 좀 넘기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00원 상승해서 4.8% 올랐고요. 19,6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좀 상승을 했지만 어제 제가 리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부터 보게 되면 어제 1,350원 하락해서 6.7% 하락을 했었고요. 거래량이 이제 1,000만 주 터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720만 주, 어제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실려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틀 연속 이렇게 하락폭과 상승폭이 꽤나 크게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했을 때는 이평선들이 모여 있거나 주가가 수렴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방으로 치고 가거나 하방으로 치고 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저는 위로 치고 가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증시 분위기가 원체 좋지 않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평선을 이렇게 벌리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좀 나왔는데 다행인 것은 어제 이 긴 음봉을 오늘 양봉으로 상당히 이제 메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는 어제 하락폭을 좀 메워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어제 거래량보다 조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음봉을 완전 장악을 했다면 좀 위로 가볍게 치고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시장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증시 포함해서 뭐 나머지 증시들이 또 선물이 괜찮긴 하지만 다음 주 시장 또 주말 지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글로벌 악재들이 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나토로 공격하면 미국이 참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뭐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 좀 살피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작지만 조금 매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단가를 낮췄습니다. 근데 뭐 계속 이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매수 라인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고요. 이 기준은 이제 오랫동안 횡보를 했던 구간, 그러니까 최하단은 여기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주가를 많이 횡보시켰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기준으로 해서 좀 아래에 위치했을 때는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금액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한 19,400원 밑으로, 그죠? 19,000원 정도? 19,000원 초반 정도면은 좀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일단 어제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하락을 했는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일단 증시가 다 좋지 않기도 했고요. 옵션 만기일이도 했고, 뭐 특별한 악재가 없긴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찾아봤는데 특별한 악재는 없었고요. 산업에 대한 그 방향은 전혀 뭐 변동성이 없었고요. 뭐 원전을 갑자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그냥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런 이벤트 정도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수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이제 81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9만 주 매도하면서 어제 기관 투자자 매도 물량에 의해서 좀 증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20만 주, 그다음에 투신 11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이 이제 32만 주 매도하면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역시나 좀 이제 옵션 만기일 당일 때 좀 많이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이전에도 이 옵션 만기일 근처만 되면 좀 매도를 이렇게 크게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때도 3월달 옵션 만기일 때도 200만 주 쏟으면서 좀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가를 눌렀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게 뭐 하루 만에 또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160만 주, 168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또 바로 네, 커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 매수 물량이 좀 교환이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지만 일단 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좀 없긴 합니다.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 흐름은 항상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좀 진행이 되는 느낌이 강했고요. 이전에도 이제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좀 그죠? 여기서 이 하락을 끝내고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 여기서 한번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이평선들을 벌리면서 생각지 못한 그런 하락폭을 갑자기 저점을 깨면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하락을 깨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양봉으로 이 음봉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이제 회복을 시켜주고 한 며칠 이제 횡보하다가 본격적인 양봉을 띄우면서 위로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이제 좀 고점을 뚫을까 말까 하면서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좀 이제 이런 식으로 깃발 모양으로 좀 수렴을 했죠. 이때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갑자기 네. 큰 악재가 없는데도 뚝 떨어뜨립니다. 주가를. 그래서 여기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텐데 그 이후로 이제 좀 쌍바닥 그리고 그대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많이 나왔고요. 항상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수렴 구간을 만들고 이렇게 주가가 좀 수렴을 하고 거래량이 죽어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네, 뚝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동일 세력인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뭐 이렇게 고를 한번 파고 그대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뭐 큰 박스권 이 전체의 그림에서는 전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네, 그대로 이제 양봉 세우면서 궤도 안으로 다시 이제 양호선 그룹 안으로 주가를 밀어 넣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변동성 없다 그렇게 공지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공지를 써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은 다음 주 장이 조금 저는 기다려지네요. 다음 주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21선은 떨어지고 있지만 61선은 그래도 확실히 위로 잡아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241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들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에 대한 움직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네,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 듯 하다가 음봉 하나 때리고 그대로 이제 밀어 올리죠. 뭔가 고무줄도 아니고 뒤로 당겼다가 탁 튕기면서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천천히 지금 증시 분위기에 따라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주들, 특히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카카오 아니면 뭐 네이버 뭐 아니면 뭐 현대차 이런 것들 모두 좀 고점 대비해서 한 30% 가량은 다 떨어졌거든요. 3, 40%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지금 죽을 못 쓰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잘 버티다가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진 거 근데 그 떨어진 걸 이제 메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웠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차트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자자는 이제 168만 주 정도 네,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럼 갑자기 또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매수를 했는가? JP모간이 이렇게 떡하니 네, 매수 상위에 있고요. 오늘 아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 상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게 JP모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간은 아무래도 MSCI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해 있는 네, 모건스탠리와 관련해 있는 그런 그 주관사죠. 그래서 아무래도 MSCI 리밸런싱 그 통해서 네, 그런
종목마다 비중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 비중을 좀 조절하느라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국 증시에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갑자기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다음 주부터는 오늘 이제 JP모건이 이렇게 100만 주 매수해서 다음 주 월요일도 뭐 수십만 주 매수하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앞으로 계속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일회성의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런 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투자자를 봤을 때는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까지는 뭐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치고,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기 때문에 연기금 투자자 26,000주 매도했는데, 네, 일단은 확 줄었습니다, 매도량이. 그래서 추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신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금융투자는 82,000주 매수를 하면서 뭐 전체 기간은 37,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자, 다음 주 움직임 한번 보면 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행히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 걱정을 불식시키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천천히 계속 지금 이때까지 달려온 것처럼 천천히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잔고는 또 늘었습니다. 1290만 주 정도로 추가로 늘었고요. 5월 9일 1200만 주, 5월 10일 1240만 주, 오늘 이제 5월 11일 1290만 주 이렇게 또 늘었고요. 지금 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상승하는 폭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량도 좀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또 이렇게 증가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JP모건의 그런 MSCI 때문인지 뭐 아무튼 굉장히 크게 좀 평소와 같지 않은 그런 이벤트성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매수가 공매도를 통해서 들어왔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 공매도 잔고의 흐름과 공매도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4월 20일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잔고가 한 300만 주 정도 좀 늘어났는데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또 살살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폭이 증가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요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웬만한 종목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다 빨간색이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대차 잔고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뭐 여기 뭐 상위 종목이면 여기 뉴스에 좀 뜨는데, 뭐 크게 많은 양이 뭐 늘어나거나 많은 양이 줄어들거나 뭐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 하나가 떴네요.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921억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저번에 잠정치 발표가 되었던 것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전년 대비 20%가 감소를 했지만, 이게 뭐 영업이익이 두산에너빌리티 매출이 감소해서 감소한 것도 아니고, 일단 일회성의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그 모든 문제는 이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그런 이제 전체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뭐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앞으로의 사업과 뭐 그다음에 이 영향이 떨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도 좀 많이 줄었고요. 지금 별도 기준으로는 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적자 전환도 되었지만, 일단 그 일회성의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면서 아무튼 2분기부터 해서 좀 그런 움직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하고 이 정도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이 160만 주에서 좀 줄어가지고 147만 주 나왔지만, 그래도 그대로 이제 또 회복이 되었습니다. 9.39%.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뭐 어느 정도 딱 정해놓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또 그대로 지금 매도했던 거 그대로 다 매수를 하면서 또 원래대로 돌려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공매도 잔고가 이용이 되었다면 또 수익을 보는 구조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 아무튼 네. 원래대로 주가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 보시면 20일 동안 JP모간과 모간서울이 미리미리 매도를 좀 쳐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 이렇게 JP모간이 매수를 쫙 해버리면서 그동안 팔았던 걸 다시 회수를 한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좀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MSCI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가 좀 포함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만 하고요. 네, 갑자기 JP모간이 100만 주 이상 이렇게 쫙 들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JP모간이 상위 매수자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거나 상위 매도자로 들어온 종목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 매도자로 들어온 종목들은 오히려 한 며칠 전부터 계속 매수를 해오다가 오늘 하루에 딱 때려버리는 네, 그런 움직임이 많았을 거고요. 네, 오늘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계속 매도하다가 오늘 하루에 딱 매수를 해버리는 네, 그런 식의 좀 움직임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옵션 만기일과 그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이벤트로 좀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좀 크게 출렁거렸는데 일단 다음 주에 이제 그 출렁거림이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다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이제 장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증시가 좋아질 만한 분위기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좀 우려되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이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뭐 직접적인 소식은 아닙니다만 한국전력 1분기에만 이제 7조 7,800억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간 적자보다 2조 많고요. 1분기 동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역대 최대인 8조 원 가까이의 분기 영업이익 손실을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연료 가격이 급등을 했지만 네, 서민 물가의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이제 전기 요금 인상을 억누르면서 원가 상승에 대한 그런 손실을 한전이 그대로 떠안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 물가가 그죠? 연료 가격이 급등을 했지만 이게 순전히 연료 가격 급등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커진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잘 하고 있던 그 원전 사업을 접어버리고 네, 새로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으로 네, 부채에 대한 이자 발생으로 그렇게 손실도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료 상승은 사실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반발이 많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한국전력이 이렇게 적자가 계속 크게 늘어났을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네,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두산 중공업을 보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자를 늘리는 네, 그런 정도의 지금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패러다임을 다시 네, 전기료를 그죠 생산 단가가 낮은 전기 생산하는 단가가 낮은 원전을 또 비중을 늘리고 네 그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뭐 비중을 좀 늘리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치와 함께 그다음에 전기료 상승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한전에 대한 적자를 좀 메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잘못되면 이제 관리 기업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채권단 관리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앞으로에 대한 우리나라 이 원전 정책이죠. 그죠? 에너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무리하게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었을 때 이런 식의 좀 이제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식의 좀 큰 적자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저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또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사업을 점점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기저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 정책을 재설계하겠다. 그래서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 달성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수소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에너지 믹스에 대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국 수력 원자력도 이제 KINGS 재학생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또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수원의 이제 체코, 폴란드 등 이제 신규 원전 사업 주요 발주국의 이제 국적에 KINGS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원전 기술을 홍보를 하고 미래의 오피니언들과 우호적인 원전 수주 협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그런 수출국에 있어서 순전히 이제 그냥 원전만 지어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전을 가동을 시킬 수 있고 그 원전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기술 내재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스며드는 거고요. 그래서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적극성과 그런 거 정책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괜찮은 움직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체코, 폴란드 이런 여러 가지 원전 수출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점수를 따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소식은 더 없고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패러다임은 지금 원전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원전과 이제 수소죠. 그 두 개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잠깐 떨어져서 바닥 라인을 깬 것도 아니고, 그죠? 박스권 하단을 깬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우리가 가시화 시킬 만한 그런 악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이벤트로 떨어졌다가 올랐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이런 하락장 잘 견뎌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한번 가봅시다. 저도 이제 2020년부터 두산 중공업 때부터 리뷰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평균 단가가 이렇게 평균 단가가 아니죠. 뭐라고 하죠? 평균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 그래서 241선만 보더라도 계속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몇 년째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위에도 다른 종목들 또 이제 틈나는 대로 리뷰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